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또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 협상단의 미국 농가 방문이 돌연 취소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빅딜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음 달 초 고위급 무역 협상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미중 실무팀 협상 결과와 앞으로 무역 협상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네. 먼저 지난주에 워싱턴에서 실무 협상이 있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미중 간 이슈 지난 1년 반 보면 냉탕옹탕 하면서 정말 롤러코스터 국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농가 방문을 취소했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양국 정부의 메시지는 그래도 생산적이었다, 전략적이었다, 건설적 토론했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도 남아 있고 이게 이제 또 다음 달 초에 진행되는 또 고위급 회담에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나서 그다음 우리가 11월 달에 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또 최종 조율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우리가 지나온 또 경험에서 또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대표단이 미국 농가를 방문하려고 일정을 잡았다가 돌연 취소를 했는데요. 네. 뭐 이런 협상이 난항에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취소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번에 이게 방문 취소했다는 것은 협상 타결 좀 또 적신호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첫 네. 번째는 일단은 중국의 고도에 대한 미국 압박 전술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일단 이 미국 중심으로 계속 끌고 가다가 이제 좀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속내가 조금 조급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다라는 부분. 그게 이제 뭐 지금 대선 지지율도 조금 좀 불안전해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판벨트 지지율 하락을 좀 더 이끌어낸다라면 중국 입장에서도 또 다음 협상을 위한 또 중요한 또 모멘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이제는 압박 전술의 일전일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요구 조건이 중국이 한 것보다 또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요구했을 것이다. 농장 방문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 부분에서 너무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실상은 농업 수입량에 대한 것보다는 다른 요구 조건, 그 어떤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금융시장, 그러니까 환율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뭐 큰 이슈가 됐을 것이다. 그다음에 거기는 지재권도 있을 것이고 기타 이슈로 인한 것들. 세 번째는 이제 중국이 이제 그만큼 이제 수입을 할 거니까 더 많은 걸 좀 내놔라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그랬을 때 우리가 얘기할 때 미국 관세 철폐 좀 더 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뭐 화웨이 이슈에 대한 것들 좀 얘기했을 텐데 미국은 계속 소극적인 입장을 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전격적으로 취소를 하지 않았나. 이 세 가지 정도 이유에서 우리가 원인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당초 이번 협상에서 중간 단계 정도인 스몰 딜이 성사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뭐 마음이 바뀐 걸까요? 갑자기 빅딜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빅딜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속내가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일단 조급하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아무래도 좀 뭐 말은 지금 무역 합의 뭐 지금 안 급하지 않다. 대선 전까지 충분히 있다. 시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미국 그 속내를 좀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즈 이게 여론조사 결과에도 지금 결국 지금 부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지금 미국 일자리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지난달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고요. 네. 대선에 미칠 영향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은 또 반대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네. 중국이 지금 코너에 좀 몰려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소비, 투자, 생산, 그러니까 우리가 실물 지표, 중국의 지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야 이번이 기회다, 더 코너라 몰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더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달 16일에 중국 인민은행이 지준율 0.5%포인트 지금 인하하면서 한 시장에 뭐 한 9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51조 정도 될 겁니다. 예. 이 돈이 풀었지만 부족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계속 지금 뭐 지난 8월 달 뭐 생산 소비 지표도 다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니까 계속 코너로 몰자. 거기다가 리커창 총리가 올해 아마 6%의 성장률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까지 나온 상태에서 야 아니다. 빅딜을 위해서 한번 더 몰아붙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양쪽인 양면의 부분을 생각해서 이런 아마 생각으로 바뀌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중국은 계속해서 최대 30%로 높아진 이 관세 철회를 요구하고 네. 있는데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는 받아주기 힘들 거고요. 그거는 자존심 용서를 안 할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통계를 보면 지난 8월달 제가 일자리 말씀드렸는데 비농업 분야 지금 아까 우리 농업 분야도 지금 이제 수입 그러니까 수출이 떨어지니까 지금 이제 지지율도 떨어진다 했는데 네. 비농업 분야 일자리도 전달 대비 좀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 경제 지표도 실무경 있어도 지금 미중 간의 여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나타나고 있고 뉴욕타임즈 아까 말씀드렸는데 58%가 부정적 의견 이야기했어요. 네. 그 밖에도 이제 뭐 미국인 경제학자, 기업인들도 계속 그로 인한 파급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마찬가지 30% 높아진 관세를 철회, 명분 없는 철회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그게 맞는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 그다음에 그 폭과 깊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이제 하겠지만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철폐,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한다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과 미국이 1년 반 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합의를 안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좀 더 극적인 효과가 필요할 겁니다. 이제 지지율 반등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아까 코너로 몰아야 된다는 부분들 시간 여유가 완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갖고 중국의 그런 변화된 내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네. 이게 사실 지금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무역 불균형으로 시작됐던 부분입니다. 무역 불균형 플러스 중국의 이런 다른 시장들, 그러니까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요거 확대인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우리가 농업 부분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 금융에 대해 포커스를 좀 봐야 된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번에 실무협상 중국 대표가 재무부 중국 재정부 차관입니다. 예. 전에 실무 대표는 상무부 차관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재무 차장이라는 것은 이 친구가 중국 금융통이거든요. 그만큼 이번 이슈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금융이 특히 환율. 그러니까 중국이 이 환율 그러니까 관세가 아무리 하더라도 중국이 위안화를 자꾸 절하를 하면 결국에는 똑같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이슈가 가장 커지지 않았을까. 결국 이는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한 이슈로서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시장에서 포바라고 그러죠. 지금 위안화가 8까지 갈 것이냐.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에 의하면 결국 미국 기업도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계속 이런 이슈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최근 중국의 대응도 좀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습이 좀 엿보이고 있는데 네. 올 초만 해도 조기 타결을 좀 원하던 분위기에서 좀 바뀐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을 저희는 이제 보통 4라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한 340억 불, 160억 불, 그다음에 한 2천억 불, 3천억 불 이게 4라운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 중국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게 뭐 확인이 드러납니다. 제가 지지난주도 갔다 오고 계속 많은 학자들, 중국에 있는 기업인들 만났지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매체에서 계속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간의 마찰은 쉽게 이렇게 시청자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드리면 지금의 이는 경제적 현안 마찰은 표면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두 가지입니다. 불균형 해소하고 시장 개방 열겠다. 그 다음 버전은 뭐냐면 내부적 정치적 현안에 따라 앞에 게 또 무게 중심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 정치 현안인 게 지금 중국도 안 좋고 미국도 지금 대선이라는 게 거기에 따라서 강약이 조절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 지금 무게 중심이 와 있고 그거보다 더 큰 무게 중심은 결국은 미중 간의 전략적 패권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술 패권이든 군사 패권이든 때문에 이게 끝난다고 해서 미중 간의 마찰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계속 버티기 부분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 스몰 딜의 부분, 그러니까 11월 달에 또 이제 내년 11월 달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변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양국은 이제 이는 아까 제가 이런 무게 중심에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시장도 거기에 많은 어느 정도 이미 좀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특히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예. 네. 다음 달에 열리는 이 고위급 무역 협상, 양국이 성과를 좀 내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또 혹시 이 협상이 취소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그렇죠. 이게 가장 부분인데 저는 좀 그래도 조심스럽지만 취소보다는 좀 진행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아시겠지만 그 실무 협상에서 양국 정부는 그것도 뭐 아까 말씀드린 좋은 시그널을 보냈거든요. 때문에 네. 지금 미중 양국이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가 지금 만만치 않다라는 녹록치 않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다음 달에 열리는 이 고위급 회담에 어느 정도의 이 프레임을 만들어줘야지만 11월 달 두 정상이 만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이게 안 되면 11월 달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지만 진행 가능성에 무게를 준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또 하나의 변수라면 다음 달 1일에 예정돼 있는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일 텐데요. 이게 중국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 준비를 뭐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 엄청 삼엄합니다. 어디를 가나 검사가 철저하고요. 네. 이동을 계속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통제가 심합니다. 예. 그만큼 이게 신중을 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네. 나 아직 괜찮다라는 것들이죠. 멀쩡하다는 것, 아직 견제하다는 것. 그래서 이번에 첨단 무기를 또 뭐 보여줄 것 같고요. 첨단 예. 무기 또 동원하는 부분들도 좀 매체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왜냐하면 계속 G2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극하지 않는 선이 진행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침체되어 있는 중국의 분위기를 업시키고 있는 효과를 보겠죠. 예. 야, 역시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는 이 자국 내의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미중 무역 전쟁, 뭐 홍콩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여러 지속적인 중국 경기 하방 이런 것들이 이나 지금 침체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이것들을 하나의 또 반전시키는 효과로서 이번 또 열병식 또 건국 70주년의 큰 행사 이벤트를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이 에이펙을 계기로 이 미중 정상 간의 네. 타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우리 학습 효과입니다. 우리가 뭐 작년 12월달에 아르헨티나 G20, 올해 6월달에 우리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일본 네. 오사카도 임시 휴전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게 이제 스몰 히트 형태냐 아니면 또 휴전이냐 뭐 또 그 차이가 더 큰 거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자꾸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뭐 일단은 상당한 타격이 있고 그다음에 달라질 수 있는 분명히 포션도 있고 어느 정도 접점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다음 달 고위급 회담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전망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제 아까 민감한 이 농산물은 중국은 수입할 준비는 다 돼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밖에 위안화 절하라든지 금융 이슈, 금융 시장을 중국부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또 아니다라고 버티면 또 이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미중 협상이 난기류에 빠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 도착을 했단 말이죠. 네, 한미 네. 정상회담이 내일 예정이 돼 있는데 네, 네. 벌써 이제 9번째 만남을 갖는 셈인데 이 어떤 것들을 좀 논의를 할까요? 일단은 이게 좀 급하다는 느낌이 누구나 들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유엔 요번에 총회 참석은 제가 알고 있기는 이낙연 총리께서 방문하시기로 돼 있는데 지난 9일이었죠. 최선희 이제 북한 외무상 제1부상이 이제 9월 말에 우리 그 북미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장소 이런 것 좀 이야기를 좀 할 용의가 있다. 이런데 되면서 지금 빨라진 거예요. 직접 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크게 아젠다는 결국 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거겠죠. 근데 네. 하는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지금 이게 뭐 운전자로이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 지금 북한의 입장은 더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또 우리의 북한 입장보다는 우리의 입장에 대한 것을 좀 더 대통령께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건 지금 한일 간의 지금 지소미아 문제 부분에서 지금 안 좋아져 있는 부분에서 좀 균열되어 있는 부분에서 한미 동맹을 더 이야기하려고 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동북아 영내 현안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시되 아무래도 조금은 걱정되는 게 이럴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요구를 하겠죠. 네. 돈을 더 내놔라 하겠죠. 그렇죠. 분담금의 이야기를 분명히 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얼마 정도의 리스트업,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좀 너무 급하게 했을 때 또 다른 또 실수가 일어날까 봐 하는 또 그런 걱정도 사실 되는 게 마음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